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대감은 마당에 서서 떨어지는 감나무 잎을 보며 수심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다. 세월이 유수와도 같구나. 백발이 성성한 김대감의 얼굴은 몹시 쓸쓸하게 보였다. 약관의 나이에 처음 벼슬길에 올라 쉰이 다 되도록 비록 높은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나 비교적 무탈한 벼슬살이었다.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인 조치원으로 내려와 책을 읽으며 조용히 지낸 것도 벌써 몇 해가 흘렀다. 그 사이 몸도 많이 늙어가고 집안에 우환이 겹쳐 가세는 어느새 눈에 띄게 기울어 가고 있었다. 마당에 서서 찬바람 맞으며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니 마치 지금 자기의 신세 같아 처량한 기분이 들고 이제는 차일피일 미루어 두었던 일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쇠야, 궤 있느냐? 네, 대감님 부르셨습니까? 오냐,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해나 되었더냐?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이리저리 떠돌며 빌어먹다 대감님께서 받아주셔서 이날 이때까지 살고 있으니 몇 해가 뭡니까? 제 평생을 대감님을 모시고 살았지요. 그래, 그동안 너도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벼슬살이를 할 적에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다만 벼슬을 물러난 후 가세가 기울어 살림이 점점 궁핍해지니 이제는 내가 더는 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겠구나. 너도 이제는 이 집을 떠나 너의 살 길을 찾아가도록 하여라. 아이고 대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평생을 대감님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받들고 살았는데 소인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대감님을 떠나 제 한 몸 살궁리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대로 같이 굶으며 빈곤하게 지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너는 부지런하니 어디 가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되어 너와 너의 처를 속량시켜 주려는 것이다. 이제는 종이 아닌 양민으로 둘이서 열심히 잘 살거라. 대감님, 제가 어찌 대감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소인도로 죽으라 하십시오. 그래. 네 마음은 다 안다. 하지만 더 이상 욕심을 부려 너를 데리고 있으며 고생을 시킬 수는 없으니 그리 알고 떠나거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거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딸린 처도 있으니 빈손으로 집을 떠나 살기는 어려울 터 내 남은 전답을 팔아 천장을 마련하였으니 어디 가서 자리 잡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것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은 굳은 마음을 굽히지 않았고 돌쇠는 처와 함께 김대감에게 감사의 절을 올린 후 울며 집을 나섰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느덧 5년이 지났다. 여기저기 떠돌던 돌쇠내외가 정착한 곳은 전라도 해남 땅이었다. 5년이란 시간은 부지런한 돌쇠내외에게는 그 지역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큰 돈을 불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김대감에게서 받은 천냥으로 농사지을 땅을 마련하고 머물 집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고도 돈이 남아 무엇을 할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포목점을 열었다. 손재주 좋고 싹싹한 처와 부지런한 돌쇠에게 운도 깃들어 포목점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렇게 지낸 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 돈은 점점 불어나 어느새 만냥이 넘는 돈을 모았다. 여보, 우리가 이리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된 데는 김대감님의 은혜가 크오. 암요, 저 역시 잘 알고 있지요. 어찌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 지내고 계신지. 대감님을 뵈러 조치원에 한번 다녀와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시간만 가는구려. 마음은 한달음에 대감님을 뵈러 가야지 하면서도 날이 자꾸 미뤄지자 잘 계시는가 궁금하던 돌쇠는 조치원으로 간다는 인편이 있으면 김대감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나 몇 번을 물어도 김대감이 어찌 지내는지 들려오는 소식은 없었다. 아니 되겠소.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대감님께 다녀와야겠소. 그러시어요.
저도 같이 나서고 싶지만 벌려놓은 일이 있으니 내가 대감님께 찾아가 인사드리고 건강이 괜찮으시다면 대감님 내외를 얼마간이라도 해남으로 모시고 내려오고 싶소. 부족한 놈 내보내고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가 어찌 사는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이오. 혹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그때 잘 모셔주시오. 네, 그리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렇게 김대감을 찾아갈 날을 잡아놓고 있는 돌쇠였다. 한편 김대감은 돌쇠를 내보낸 후로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건 물론 병까지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니 하루하루가 고되었다. 김대감의 아들 석태는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 곁에서 근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말단 벼슬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집안이 일이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것을.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님께 약 한 첩 지어 올리지도 못하고 불효자가 따로 없구나. 가세가 기울 대로 기울고 아버님의 병환이 깊어지는데 두 손 놓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석태는 나날이 근심이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5년 전 집에서 내보낸 돌쇠의 소식이 들려왔다. 전라도 해남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다고 하였다. 아버지인 김대감이 자식처럼 아끼던 사람이니 자연히 석태도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돌쇠를 친동생처럼 아끼었다. 돌쇠가 잊지 않고 안부를 묻는구나. 심성이 착한 돌쇠이니 찾아가 도와달라 하면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터인데 문제는 대쪽 같은 아버지 김대감이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싶어 떨어지지 않는 입을 떼었다. 아버님, 돌쇠가 전라도 해남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사람을 통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오냐, 그래. 돌쇠는 어찌 산다더냐. 예, 집을 나간 후 큰 고생 없이 해남에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다 하옵니다. 그래, 돌쇠라면 그리할 줄 알았다. 김대감의 얼굴에 잠옷 흐뭇한 표정이 감돌았다. 마치 자식이 어디 가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어버이의 표정이 그러하리라. 저 아버지 송구하옵니다만 이렇게 돌쇠에게서 연락이 왔으니 제가 돌쇠에게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되었지 왜 찾아가려는 것이냐. 행여 구차하게 손을 벌리려 하는 거라면 아니 될 일이다. 그래도 아버님이 이리 누워 계신데 약이라도 한 첩 제대로 드실 수 없으니. 어허, 내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모두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거라. 일찍이 돌쇠를 데리고 있을 때에도 항상 살림이 넉넉지 않아 고단하게 하였는데 이제와 무슨 낯으로 찾아가 손을 벌린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고정하십시오 아버님. 크게 노하시는 아버지가 잘못되실까 석태는 더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방을 나왔다. 이를 어찌 한단 말인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병환과 굶주림 속에 나날이 쇠약해져 가는 아버님을 두고 볼 수만도 없는 일이니 참으로 난감하구나. 몇 날 며칠을 고민해 고민을 거듭한 석태는 이번 한 번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서라도 아버님을 살려야겠다 마음먹었다. 아버님이 쾌차하시면 그때 벌은 달게 받겠다 생각하였다. 석태는 그날로 차마 아버지에게는 말도 못하고 어머니와 아내에게만 얘기하고는 집을 나서 돌쇠가 있다는 해남으로 향했다. 초행길에 굽이굽이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으나 하루라도 빨리 돌쇠를 찾아가려는 석태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어 드디어 돌쇠가 문을 열었다는 포목점 앞에 도착했다. 말씀 좀 묻겠소. 여기 주인이 돌쇠, 아니 최서방이 맞지요? 예, 그런디 조치원에서 사람이 찾아왔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아, 그렇다면 김대감 댁? 말씀 많이 들었지라 조금만 기다리시오. 포목점에서 일하던 여인은 급히 안채로 들어갔다. 이윽고 돌쇠와 처가 반가운 얼굴을 하고 뛰어나와 석태를 맞았다. 서방님 아니십니까? 어찌 이리 먼 길을 오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지요. 안으로 드시지요. 돌쇠와 돌쇠의 처는 음식을 내오랴 김대감님은 어찌 지내시나 안부 물으랴 바빴다.
석태는 부부의 반가운 기색에 내심 가슴을 쓸어내렸다. 제가 조치원으로 먼저 올라가 찾아뵈야 했는데 서방님이 먼저 소인을 찾아오시게 하다니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길이 엇갈리지 않아 다행입니다. 저도 며칠 뒤 조치원으로 올라가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는가? 대감님은 어찌 지내십니까? 아버님은 지금 병환이 깊어 자리에 몸져 누우신 지 오래되었네. 약 한 첩 지올릴 형편이 되지 않아 실로 어려운 지경이라네. 말끝을 흐리며 낯빛이 어두워지는 석태의 얼굴을 보니 돌쇠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그간의 사정이 짐작이 되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진작에 찾아뵈어야 할 것을 늦장을 부린 소인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석태 앞에 꾸러미를 내놓았다. 이게 무엇인가? 며칠 뒤 대감님을 찾아뵐 때 가지고 가려던 천냥이옵니다. 이리 서방님이 오셨으니 마땅히 내어드리는 게 도리지요.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요. 그저 안부나 묻고자 함인데. 서방님, 지난 5년 동안 정없이 나 몰라라 했다 꾸짖지 마시고 저의 작은 성이라도 받아주시옵소서. 돌쇠뿐만 아니라 돌쇠의 첩까지 진심으로 청하였다. 흔쾌히 천냥의 돈을 주겠다는 돌쇠의 말에 석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구차스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석태는 그날 밤 이제는 한숨 돌렸구나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었으나 뒤숭숭한 꿈을 꾸었다. 어디선가 말을 한 필 얻었는데 그 말을 강물에 빠뜨리는 꿈이었다. 다음 날 일어나 간밤에 꾸었던 꿈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무슨 불길한 일을 예고하는 꿈인 듯하여 기분이 언짢았다. 그러나 하루빨리 아버님 약을 지어드리러 가야지. 먼 길을 떠나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애써 꿈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방을 나섰다. 먼저 일어난 돌쇠가 천장이 든 묵직한 전대를 말 잔등에 싣고 있었다. 이보게 웬 말인가? 서방님 먼 길 가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타고 가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고마우이. 너무 고맙소. 말을 타고 돌쇠의 집을 나서는 석태를 보며 돌쇠 부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배웅하였다. 김대감의 병환이 중하지 않다면 며칠 더 묵어가라고 잡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석태는 이틀 만에 공주에 도착하여 금강 나루터로 향하여 말을 달렸다. 그런데 어디선가 귓전을 어지럽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아이고 이 개만도 못한 놈의 팔자를 어쩐단 말인고. 전생에 무슨 죄가 많다고 이 꼴을 본단 말인가.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지. 아버님, 제가 먼저 죽는 것이 도리지요. 아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겠다. 젊은 여자와 노인이 서로 물에 뛰어들려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다. 이러지들 마시오. 차라리 내가 먼저 뛰어들겠소. 뒤이어 노파가 젊은 여자의 치맛자락을 잡고 노인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밀고 당기며 먼저 물에 뛰어들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토해내는 절규가 멀리서 보기에도 애절하기 그지없었다. 대관절 무슨 일이시오? 제발 그만두시오. 당신은 남의 일에 참견 말고 가던 길이 나와서 가시오. 나도 지금 한가한 상황은 아니나 물에 뛰어들어 귀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소. 제발 고종하시고 이 사람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알려주시오. 혹시라도 이 사람에게 좋은 방도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이고 흐흐. 석태의 말에 노인은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더니 땅을 치며 울었다. 같이 있던 노파와 젊은 여자도 노인과 마찬가지로 지쳤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얼싸안고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오늘로 꼼짝없이 죽게 생겼소. 아비로서 어찌 자식을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겠소. 차마 그 꼴을 볼 수 없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게요. 아드님이 왜 오늘 죽는단 말이오?
노인은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어깨를 늘어뜨리고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노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석태는 아직도 눈물바람인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한 듯 말잔등에 단단히 메어두었던 전대를 풀어 노인 앞에 내려놓았다. 여기 천장이 있으니 가서 아들을 구하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